한 소기업에 신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업무는커녕 기본적인 일조차 할 줄 몰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불만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었는데요. 이 신입에게는 더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이 신입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은 신입 직원과의 차별 고민입니다. 어떤 분위기의 회사길래? 일단 이 사연자분은 40대 여성이고요. 대기업에서 일을 시작한 20년차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한 10여 년 전에 배우자가 직업군인과 결혼을 해서 이제 지역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느라고 꼭 그 기업에 다니질 못했고 뭐 회사도 이렇게 여러 번 옮겼던 겁니다. 그러다가 한 3년 전쯤에 지금 문제가 된 이 회사에 정착을 했는데 문제는 말이 디자이너지 회사가 작다 보니까 그런 것인지 현실적으로 뭐 격리에 물품 정리에 포장에 심지어 지금 그림 보시죠. 직원들 식사 준비까지 저분이 도맡아서 하고 계셨고요. 휴가 한번 가려고 치면 사장이 덜 바쁜 때 가라고 온갖 강요에 눈치에 이렇게 근무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여기라도 다녀야겠다 꾹 버텼답니다. 자,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드디어 후배 직원이 왔습니다. 신입 직원. 네, 맞습니다. 신입 직원은 22살 여성 직원이었는데요. 그런데 출근 첫날에 사장이 직원들을 모아서 좀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은 내 딸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내 딸이라고 봐주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일도 팍팍 시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을 시키려고 해도 이 디자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서 일을 시키기가 되게 어려웠다고 하고요. 알고 보니까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유튜버만 한다면서 집에 있다가 결국 아빠의 손에 이끌려서 오게 된 거였습니다. 이 여성은 1대1 과외 마냥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가르쳐봤지만 도저히 먹히지가 않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직속 후배가 들어왔지만 모든 일이 다시 여성의 몫이 됐다고 합니다. 경영 수업을 받으러 들어온 겁니까, 지금? 네. 사장 딸입니다. 사장 딸이 밑에 있으면 그게 후배입니까? 상전이지? 자, 여기서 문제가 좀 생깁니다. 연봉 협상 시즌이 돌아왔는데 사장이 하는 말이 한숨 내쉬면서 이번에 너무 어려워서 연봉을 올려줄 수 없다. 내년에는 꼭 올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돌아서는데 우연히 격리 직원 책상을 가다가 뭔가 보게 됩니다. 뭘 봤냐면 예. 지금 신입의 예. 연봉을 봤는데 22살짜리 신입하고 지금 본인은 20년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연봉이 똑같다라는 것을 보면서 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사장 딸이라지만 20년 경력자인데 나는 그게 똑같아. 자, 이 제보자분은 사장 찾아갔습니다. 자,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정말 열심히 일한 얼마나 내 일도 아닌 걸 다 하면서 했는데 왜 이거냐 했더니 돈이 없어서 너는 돈이 없어서 그렇고 얘는 딸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교할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여 이러더라고. 교수님. 네. 보통 이제 드라마 보면 이런 사람들 실장님 아닙니까? 실장님. 그렇죠. 근데 정말 네, 관련 경력이 하나도 없는 22살하고 20년 차 디자이너하고 그 비용이 그 연봉이 똑같은데 그걸 그냥 비교하지 말고 받아들여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많이 속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꾹 참으면서 회사를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어떤 또 다른 신입 사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알고 보니까 사돈 총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의 사돈 총각, 즉 사위의 남동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역시 업무 경험이 전무했어요. 근데 뭐 다행이라면 다행일까? 배우는 속도는 좀 빨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황경미어 여사님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시게 돼서 급하니까 직원들이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이제 사무실을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사장님 딸하고 요 사돈 총각만 이 청소에서 싹 제외된 거예요. 사실 제일 어린 사람들이고 제일 신입인데 그것도 이제 참 기분이 안 좋았는데 이 사돈 총각이 하루 이틀 무단 결국을 하면서 이유는 우울해서인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국엔 2달을 회사를 안 나왔는데 결국에는 유급휴가, 마음의 병이 있기 때문에 유급휴가라는 방식을 택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내 100번 양보해서 딸은 인정. 사돈 총각은 왜 그러는데? 많이 먼데요, 그죠? 사돈 총각은 남인데 어쩌면 이거 유급 휴가를 준다는 게 말도 안 되죠. 본인이 힘들어서 안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런 어떤 불평등 이런 것들이 결국 회사의 성과에 아마 좌지우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럴 때 보통 노조를 결성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성도 이건 진짜 선 넘었다 생각을 하고 직원들을 모아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들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한 왜요? 거예요. 왜? 심지어 한 직원은 뭐 작은 회사 중에 안 이런 곳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다른 직원은 그래 나는 아이 학원비도 벌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그래서 여성이 나만 유난인 건가 생각을 하는데 퇴근 후에 한 직원이 조용히 다가오더니 너무 들쑤시지 마라, 소용없다 이렇게 귀띔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 나도 그렇고 여기 직원들 전부 사장이나 대표의 친인척, 지인들이다 이런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직원이 15명 정도 남짓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가족 회사였던 거죠. 그래서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뽑힌 사람은 오직 여성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긴 진짜 답이 없구나 이런 생각에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이게 약간 영화 트루먼 쇼그짐 캐리가 네. 자기만 몰랐어. 네. 남들이 다 날 속이고 세상을 막 만들고 있었어. 되게 막 섬뜩했을 것 약간 같아요. 소름 끼쳐. 그동안 나를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사직서를 냈잖아요. 사장이 희한한 또 퇴사 조건을 걸었답니다. 이른바 AI 인수인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네가 나가더라도 그다음에 업무를 잘 인수인계를 해줘서 뭘 시키든지 내 딸이 착착착착 다 해내게 만들어내놓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까지가 업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까 들었지만 기본적인 업무도 못하는 친구인데 그리고 20년 경력 디자이너가 며칠 걸려서 그걸 어떻게 인수인계를 합니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 수 있는 걸 다 가르쳐놓고 퇴사를 했는데 바로 다음날 전화 와가지고 도대체 그동안 뭘 가르치냐 바로 당장 회사로 나와라고 또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더라는 겁니다. 아니 퇴사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니까 아니 인수인계를 똑바로 안 했으니까 애가 일을 하나도 제대로 못한다. 이것도 능력이고 회사 업무니까 나와라. 못 나오겠으면 시간제 알바라도 나와서 일을 해라. 제 생각에는요. 저 회사 저분 나가고 나니까 일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일할 줄 아는 사람이 제대로 일할 사람이. 그 얘기 되네요.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회사에 나타난 낙하산 대표님 딸 퇴사 후에도 인수인계 제대로 하라면서 지금 나오라는데 연락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받을 이유가 사실 없죠. 지금은 회사 나온 상황이라면 퇴직을 했다 그러면 더 이상 뭐 그 할 의무는 사실은 인수인계 이런 것들은 퇴직하기 전에 하는 거고 어쩌면 윤리적인 의무라고 봐야 되지 뭐 법적인 의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뭔가 비밀 같은 걸 빼갔을 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인수인계를 수월히 한다는 거는 직업적인 어떤 윤리라고 하는 측면을 봐야 되고 머리가 안 돼요. 못 배우잖아요. 안 배우려고 그러고 다 친척들이고 안 되는 상황이에요. 회사가. 그걸 이 직원이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일단 인수인계를 하려고 하면 20년 차를 데려오라고 하세요. 20년 경력을 가진 분이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22세의 사장들이 어떻게 인수인계를 받겠습니까? 이 조건 자체가 성립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근로계약서는 아마 작성을 하신 것 같은데 디자이너라고 하는 업무 외에 다른 업무라든가 시간이나 장소는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강요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안 나가셔도 되고 차단해도 되는 거죠? 상관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안타까운 건 이분은 그래도 아마 뭐 개인적인 어떤 형편 같은 게 안 다닐 수 있는 조건이 됐던 모양입니다. 배우자분도 직업이 있으시고. 근데 저는 이제 지방 출신이다 보니까 지방에는 아직도 울며 겨자 먹기 일자리가 워낙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도권과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제대로 최저임금도 보장 못 받고 일하시는 분들 아직도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갑자기 얘기가 좀 커졌습니다만 그런 회사였던 것 같습니다. 저기도. 예. 자, 교수님. 네, 저도 이거는 인수인계 문제가 아니다. 이건 회사의 구조와 방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디자이너라고 얘기하면 일종의 기술직인데 여기 뭐 자격증도 필요하고 뭐 경력도 필요하고 학위나 이런 뭐 학원을 다니는 그 기간, 교육기관이 필요한데 하나도 공부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뭐를 인수인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본인의 어떤 경영 방식의 문제인 것을 대표께서 아셔야 되고 이 딸을 학원을 보내든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지 이 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라라고 갑질을 하실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백다연 아나운서. 네, 가족분들 의견도 볼게요. 배유리님 전화 받지 말고 차단하세요라고 하셨고요. 엠버님도 연락을 왜 받나요? 이미 퇴직했는데라고 하셨습니다. 손주님도 번호 바꾸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자, 과연 이 회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참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